네, 이번 시간은 114페이지 대리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내가 계약을 맺는 것보다 대리인을 써서 계약을 맺는 것이, 그러니까 박보검, BTS가 계약을 맺는 것보다 매니저가 계약을 맺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이 맺어져요. 그래서 대리권을 가진 사람이 상대방 병과 계약을 맺는데 대리 행위로서 계약을 맺으면 그 효과가 박보검, BTS한테 생기는 거죠. 요게 대리의 삼면관계. 삼면관계는 차례대로 이제 이렇게 본다. 첫 번째 대리권, 두 번째 대리행위, 세 번째 효과, 이렇게 간다. 대리권, 대리행위, 효과 이렇게 갈 건데, 먼저 이제 대리권, 이거를 여기서 권한 이렇게 써놨네요. 권한. 이게 소유권, 대리권 이렇게 했는데 권자가 한문으로는 똑같은데 그 뒤에 붙는 말이 달라요. 대리권 뒤에는 한자가 붙는다. 권한. 소유권은 권리죠. 그래서 소유권은 권리인데 대리권은 권한이다.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 다 구별이 되는 건데, 법을 처음 공부할 때는 법률 용어 공부하는 거니까 권한과 권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냥 권한은 자격 이런 뜻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격. 근데 권리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힘인 거죠. 한마디로 돈이 되는 게 권리고, 권한은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에이전트 매니저도 이제 대리권을 가지고 계약을 맺으니까 그 효과가 이 본인한테 생기는 거죠. 대리인이 계약을 맺었을 때. 근데 일을 하면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이 둘 간에 어떤 계약이 있는 관계로서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자격 측면에서 본다. 자격 측면에서는 권한 이렇게 말한다. 대통령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도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과 어떤 조약을 맺는데 거기다가 사인한다고 보자고요. 사인을 했어. 근데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갖고 그 사인을 하니까 그 효과가 대통령 개인에게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미치는 거죠. 그건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대통령도 일을 하면 나라로부터 월급을 받죠. 그건 권리죠. 그런 측면은 따로 놔두고 여기서는 이제 권한의 측면에서 본다. 그러니까 대리인도 일을 하면 돈을 받아요. 그건 권리가 따로 있어. 근데 이제 여기서는 권한 측면에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대리 행위로서 계약을 맺었을 때 그 효과가 본인한테 생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공부했습니다. 권한은 권리하고는 다른 말이구나. 권리가 아니다. 권한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그 대리권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봐보세요.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거 생각해 보자고요. 금방 예를 들면 이런 거죠. BTS나 박보검한테는 그 출연 계약을 맺으라는 대리권을 준 거죠. 그래서 그 권한 범위에서 계약을 맺었을 때 이렇게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또 손흥민, 류현진 선수 같으면 입단 계약 또는 연봉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런 권한이 있는 거죠.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토론토에 아니면 런던에 무슨 집이 하나 필요해. 그때 그 집도 좀 구해주세요. 라는 대리권을 줬다면 그런 계약을 맺을 수 있겠지만 그런 권한을 받은 적이 없어. 그러면 집 구하는 계약 할 권한은 없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본인이 대리인한테 이제 임의 대리에서는 임의로 대리권을 줬어요. 그 사람한테 뭘 줬는지를 보면 돼. 대리권 주는 것을 수권행위라고 하는데 그런 걸 줬네. 입단 계약 맺을 권한을.
출연할 계약 권한을 줬네. 이제 우리 이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는 봐보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을 권한을 줬어. 그러면 그 매매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죠.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권한을 줬어. 그럼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됐죠? 아니면 뭐 이걸 좀 뭐 좀 해주세요 했으면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떨 때는 보면 그 사람한테 대리권을 준 건 맞는데 어떤 권한을 줬는지 모를 때가 있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한테는 관리 행위를 할 권한을 줬다 이렇게 말한다. 관리권이 있어. 그런데 처분 행위를 할 권한은 안 줬다 이렇게 말한다. 물론 처분권을 줬어. 처분 행위를 할 수 있죠. 근데 처분권을 명시로 준 건 아니에요. 그러면 관리권만 있다 이렇게 말한다. 네, 참고로 민법 공부할 때는 관리 처분을 한 단어처럼 이렇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관리 처분 이걸 한 단어로 봐두고 필요할 때 이렇게 끊어서 읽어. 그래서 여기서는 관리 처분 따로 봤죠. 관리 처분 됐죠? 그래서 관리권이 있는 사람은 처분권까지 준 건 아니지. 아니 생각해보죠. 관리권을 줬는데 처분권까지 또 준 건 아니잖아요. 처분권을 줬으면 관리권도 있겠죠. 좀 더 큰 권한. 그것 속에 처분권 속에는 관리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관리권 속에 처분권까지 포함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겠잖아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관리 행위는 뭐냐? 그러면 관리 행위는 보이게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일단 먼저 보이게 관리해라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보이게. 관리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보이게 관리하라고. 보이게. 원래 출발은 제가 좀 장난스럽게 이렇게 했어요. 저도 이제 20대 때 이 책을 봤으니까 요즘 애들도 그렇지만 저희 때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면 뭐 이제 신입생 환영회에서부터 막 술 먹기 시작하잖아요. 술 먹으면 아주 사람들이 막 그때는 막 떡이 되도록 마셨어. 요즘 말로 이제 개가 된 거죠. 개가. 그래서 보이가 커서 술 먹으니까 개가 되네. 보이게. 왜 보이다 또 개를 왜 생각했느냐 그러면 옛날 할머니들이 지금도 할머니들이 그러는데 내 강아지 손자들 막 그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이가 커서 그냥 강아지는 강아지인데 커서 개가 돼버렸네. 보이게. 좀 순화시켜서 보자면 관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보이게 관리하라고. 네, 두 가지 의미로 알려드렸습니다. 네, 보존행위는 무제한으로 해도 괜찮아. 보존행위는 제한이 없어. 무제한이야. 그런데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이용은 쓰는 거예요. 개량은 좋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게 가능한데 얘는 제한이 있어.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대. 성질이 변해버리면 안 돼. 이런 사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금과 관련해서 어떤 권한을 줬어. 근데 예금을 빼서 예금 관련해서 권한을 받았는데 예금을 빼서 자기 마음대로 주식 투자를 하거나 개인에게 사채를 빌려준다거나 이러면 될까에 문제가 있어요. 주식 투자를 하거나 사채로 빌려주거나 이러면 될까? 그런데 이제 시켰으면 할 수 있죠. 내 돈 이거 1,000만 원 드릴 테니까 알아서 투자 좀 해주세요. 뭐 주식 투자 해주세요. 그럼 할 수 있죠. 근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개인에게 사채를 빌려주는 거 이런 것들도 안 되는 거야. 사채로 빌려주는 순간 돈이 입금되는 순간 잘 연락이 안 돼. 그 전까지는 잘 됐었는데 시키면 할 수 있지만 따로 시킨 게 아니야. 그러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이게 수익률이 좋아도 성질이 변해버리잖아요. 성질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질이 변하면 안 된다고. 이런 건 못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용어 한 가지 정리했고요. 그 내용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보시면 먼저 제2절 대리권 나발인데 대리권에 의해서 1번 맨 끝에 가면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다. 권리 세모 권한 동그라미. 권리하고 권한은 구별되는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권한 밑에다가 자격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권한 밑에다가 자격. 권한은 자격이다. 자격. 이렇게 써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대리권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제118조가 나와 있는데 이 조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 제118조 시작. 여기는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만 동그라미입니다. 만.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예요. 관리 행위만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분 행위는 못 하는 거지. 다른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 한 가지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요거는 제1항, 제2항 이렇게 읽어요. 근데 그 밑에 아라비아 숫자로 써놨죠. 1, 2 이렇게 써놨잖아요. 요건 호로 읽는다. 제1호, 두 번째 있는 건 제2호. 제118조, 여기는 이제 제1호, 제2호 이렇게 읽는다. 항은 여기는 없고 그냥 1호, 2호 이렇게 돼 있죠. 네, 요거 받으십니다. 읽는 법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읽는 법. 그래서 이제 읽는 법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는데 일단 보존행위 보 동그라미 2호에 보면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이 동그라미 개 동그라미. 그래서 보이개가 됐죠. 보이개 동그라미 쳤습니다. 그런데 거기 2호에 보면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앞에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괄호 열고 닫고 이런 제한이 있다는 거죠. 근데 보존행위는 그런 제한이 없죠. 보존행위 옆에다가 쓰겠습니다. 무제한. 보존행위는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니까 본인한테 전혀 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개는 보다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래서 이 개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1호, 2호를 묶어서 1호, 2호를 이렇게 묶어서 여기네요. 1호, 2호를 이렇게 묶어서 그 앞에다가 관리행위 이렇게 쓰겠습니다. 관리행위는 할 수 있어. 그런데 처분행위는 못해. 이렇게 쓴다. 관리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행위는 못해. 이렇게 말한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거 한 가지만 잠깐 한번 봐볼게요. 대리권 제한이 있는데 제한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그 대리권이 그 부분에서는 없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대리권이 있는데 요건 제한됐어 이 말이죠. 있는데 요건 없는 거죠. 대리권이 없는데 그걸 했어. 그러면 대리권 없이 하면 무권 대리가 돼버린다는 것이다. 대리권이 제한되는데 그걸 해버렸어. 무권 대리로서 대리권 없이 했으니까 무효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부동산을 팔려고 내놨어요. 근데 대리권을 A한테 줬다고 보자고요. A. 근데 A한테만 줘가지고는 잘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B한테, C한테도 줬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A, B, C 이렇게 대리권을 줬어. 근데 그러면 셋이서 계약을 맺을 수가 있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각자 대리라고 한다. 셋이서 각자 대리를 할 수가 있어. 근데 그럴 가능성이 많지는 않지만 어쩌다 보니까 같은 날 A, B, C가 다 계약을 맺었다고 보자고요. 계약이 3개가 돼버릴 거 아니에요. 3개가 되면 곤란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죠. 같이 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공동대리. 같이 해라. 그러면 이제 혼자서는 못하는 거죠.
참고로 봐보세요. 우리 애들한테는 부모가 다 대리인이에요. 아빠도 엄마도, 엄마 아빠 다 법정 대리인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 친권은 하도록 해놨습니다. 친권은 공동행사 하도록 해놨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이 해야 돼. 부모가 같이 해야 된다고요. 네, 친권은 공동행사다. 뭐 농담으로 애들 잘 키우려면 아빠는 뭐 애들 교육에 무관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돈만 벌어다 주고, 그거 아니다. 엄마 아빠가 같이 키워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제 학원 수강증 끊으러 그렇다고 같이 가야 되느냐? 이건 아니에요.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고 출근 안 하는 사람이 가서 계약하면 되는 거죠. 휴가 낼 필요 없어. 휴가 낼 필요 없이 같이 가도 뭐 말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사람만 가도 된다. 그러니까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돼. 네, 이렇게 된다. 자기계약 쌍방대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기계약 쌍방대리. 자기계약은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 보자면 이런 거요. 우리 일반적인 대리는 갑을 대리해서, 갑하고 병이 계약을 맺는데 갑을 대리해서 을이 이렇게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최대한 갑한테 이익되게 계약을 맺겠죠. 그런데 이거를 자기랑 계약을 맺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사람이 자기를 더 위할까요? 본인을 위할까요? 아무래도 자기를 생각하지 본인 생각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래서 이런 걸 자기계약이라고 하는데, 자기계약 안 돼.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갑과 병이 계약을 맺어요. 근데 그거를 한 사람이 중간에 끼어서 계약을 맺는다고 보자고요. 이게 쌍방대리야. 근데 딱 중립적인 사람이 있어가지고 공평하게 이렇게 계약이 맺어질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한쪽 편만 써라 이거예요. 한쪽 편만 써라. 쌍방대리 하면 안 된다. 요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갑과 병이 형제인데 엄마가 중간에 끼어서 법정 대리로서 어린애들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 보자고요. 큰애한테 할아버지가 증여를 해준 재산이 있어. 근데 작은애한테는 또 장손이라고 준 거죠. 근데 작은애한테는 하나도 안 줬다네? 그랬더니 엄마가 야, 너만 가지면 되겠냐, 동생도 좀 줘야지 하면서 중간에 끼어서 엄마가 혼자 증여 계약서를 만들어서 만약에 등기를 넘겨줬다고 보자고요. 이러면 또 어찌 보면 그게 또 맞을 것 같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 큰애 입장에서 그게 어렸을 때니까 말 못했던 거지, 크고 나서는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안 돼. 부모도 안 믿죠. 부모도 안 믿는다니까요. 만약에 애하고 부모하고 무슨 계약을 맺는 거야. 근데 그거를 애를 대리해서 부모가 그냥 계약을 맺는 거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조금 더 확장시켜서 볼게요. 예를 들면 갑을병 세 사람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한번 봐보자고요. 그냥 아빠가 갑자기 애들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근데 애들 둘하고 엄마 셋이 남은 거예요. 근데 그 재산을 미리 나누기로 했어. 그래서 엄마가 큰애한테는 X 주고 작은애한테는 Y 주고, 이 Z는 이제 엄마가 갖기로 하는데, 요거를 갖기로 하는데 우리 이제 너희들 양육할 때도 좀 쓰고 뭐 해서 이렇게 나눴대. 엄마가 이렇게 나눴어. 그러면 그냥 따라야 될 것 같죠? 아니 근데 그거는 나중에 하면 되지. 아니면 애들 큰 뒤에 하면 되지. 이걸 만약에 이렇게 할 거였으면 애들한테 따로 대리인 세워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만큼 안 믿는다는 거다. 엄마도 안 믿어. 그러니까 일반 거래에서 자기 계약 쌍방대리면 큰일 나겠잖아요. 그래서 금지해놨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좀 봐두십니다. 너무 한 것 같다고요? 아니라니까. 우리 엄마들 중에서, 여자분들 중에서
친정 부모님한테 섭섭한 거 많이 쌓인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안 믿어, 안 믿어. 절대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 지금 이제 어른들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입장에서 큰애하고 작은애하고 둘이 싸우고 있어.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누구 편 들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 아셨죠? 그래서 자기 계약 쌍방대리 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대리권 소멸이 있는데 우리 대리권 소멸 사유와 관련해서 법정대리, 임의대리의 공통한 소멸 원인이 있고요. 임의대리의 특유한 소멸 원인이 있어요. 근데 언제 소멸하느냐? 본인이 사망했을 때, 대리인이 사망, 성년후견 개시, 파산했을 때, 임의대리에서 수권행위 철회, 원인된 법률 관계 종료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 근데 이거 잠깐 한번 봐볼게요. 115페이지 대리권의 소멸 원인 그래서 1번 공통된 소멸 원인 그랬는데 그 공통이 뭐냐 그러면 법정대리, 임의대리의 공통인 거예요. 소멸 원인으로서 제127조가 있죠. 조문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겠습니다. 스스로 읽어보겠습니다. 제127조 시작. 대리권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소멸한다 그랬죠. 여기서 대리권, 그러니까 그 대리에 법정대리, 임의대리가 다 들어가겠네 이 말이에요. 근데 본인의 사망, 여기다 동그라미 쳐볼게요. 일단 본인의 사망, 동그라미, 본사, 대리인의 사망, 대사, 성, 파산까지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본사의 대사, 성이 파산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임의대리권의 특유의 소멸 원인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본사의 대사성이 파산해서 이거는 나중에 철원으로 갔어 이렇게 할 건데 그냥 이건 암기법인데 지금 암기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갈 거예요. 민열은 키워드 암기법으로 여러분들을 시험으로 인도한다. 시험 잘 보게 하는 방법이 키워드 암기법이에요. 키워드 암기법. 키워드 중심으로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암기법 이렇게 해두면 그거 대입만 하면 그냥 정답이 나와요. 나중에 대입만 해보면 된다. 본사의 대사성이 파산해서 철원으로 갔대.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나중에 그냥 대입만 하면 된다. 근데 이제 처음부터 너무 암기 과목처럼 이렇게 막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이해를 좀 해야 돼.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돼야지. 너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자고요. 아직은 암기할 때는 아니야. 그냥 반복. 지금은 그냥 법률 용어만 익숙하게 하면 돼요. 근데 잠깐 이해는 좀 해보자고요. 만약에 본인이 사망했어. 그러면 거기에 이제 상속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리인이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본인이 갑이에요. 근데 본인이 사망했어. 거기에 상속인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근데 그 대리인이 그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될 건 아니라는 거죠. 갑을 간에는 신뢰관계가 있었으니까 대리권이 있는 게 맞지만 그 아들하고의 관계는 아니죠. 일단 없어지는 거야. 소멸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대리인이 사망했을 때도 마찬가지야. 대리인이 사망하면 또 그 집도 애들이 있으면 상속인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원래 상속은요. 다 상속하는 거야. 부모님의 지위를 다 갖고 와요. 근데 대리권 같은 건 그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게 아니야. 그래서 일단 없어지고 꼭 필요하면 그 집 애들을 내가 대리권 줘서 계속 일을 시키고 싶네? 대리권을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끝나.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갑을 간의 신뢰관계가 둘 사이에 있었지 이렇게 애들하고까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속될 만한 것은 아닌 거지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년 후견의 개시 파산이 있는데 이걸 우리 조문을 이렇게 해서 보자고요. 본인한테는 이런 거 없어. 대리인한테만 이게 대리권 소멸 사유가 돼. 성년 후견 개시는 뭐냐 그러면 치매 걸린 노인한테 성년 후견 심판을 받은 것이 성년 후견 심판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생각을 해보세요. 멀쩡하시던 분한테 대리권을 줘서 일을 시켰는데 그분이 치매에 걸려서 판단력이 없어져서 봐보세요. 그럼 자기 일도 못할 텐데 남의 일은 어떻게 하냐고요. 대리권 없어지는 게 맞지. 파산은 그 집이 망한 거예요.
지금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데 남의 일은 어떻게 하냐고요. 대리권 자동으로 없어지는 게 맞지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그럴 때는 안 그러네. 근데 본인이 만약에 성년 후견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기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자기가 지금 정신을 온전할 때 누구한테 대리권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대리권을 계속 줘서 일을 하게 하는 게 더 낫겠잖아요. 일을 하게 하고 그 일을 끝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대리권 소멸할 게 아니라고. 파산했을 때도 마찬가지야. 지금 정신 없는데 그 대리인이 그 일을 처리하는 게 더 낫다니까요. 네, 그런 뜻인 것이다. 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다.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 그냥 본사의 대사성이 파산해서 철원으로 가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임의대리권 특유의 소멸 원인 이게 나와 있는데 제128조 이거 조문 한번 읽어보세요. 조문 시작. 여기서 숙고은행이 철회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이렇게 되는데 일단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원 동그라미 또 그 밑에 숙고은행을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철 동그라미 원 동그라미다. 그래서 이제 밑에서부터 읽어서 철원 이렇게 했는데 철원이 좋아서 본사의 대사성이 파산했잖아요. 대사성이란 사람이 있다고 보자고요. 그 사람이 파산을 했어. 심란하죠. 그래서 좋은 고장 철원 가서 좀 쉬려고. 하여간 고향이 철원인지 그냥 갔는지 어쨌거나 철원으로 갔어. 이게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 그걸 말을 바꾸면 임의대리권이에요. 대리권을 주는 것은 법률행위야. 숙권행위가 법률행위다. 임의대리권은 전조 그 앞에 조문 제127조 본사의 대사성이 파산한 경우 외에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근데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가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회사 직원이었어요. 그 원인된 법률관계가 예를 들면 고용관계가 있었어. 고용관계가 있었는데 고용관계에 의해서 요 대리권을 준 거죠. 그런데 이게 회사를 그만뒀어. 그러면 대리권도 없어진다 이 말인 거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회사 직원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대리권을 줘서 일을 시킨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그 회사에 뭔가 회사가 마트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물건을 떼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건 떼오는 권한을 줬어. 근데 회사를 그만뒀어. 그러면 그 권한도 없어지는 게 맞잖아요. 그 말인 거죠.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는 회사를 그만둔 거다. 그러면 대리권도 없어진다 이런 뜻이다. 그 다음에 숙고행위 처리가 있어요. 그 밑에 숙고행위 처리는 뭐냐 그러면 이런 거죠. 원래 그런 구매 파트에 있다가 이번에 인사발령이 나서 인사 파트로 옮겼어. 그러면 그 구매 대리권이 있던 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숙고행위 처리다. 그럴 때 없어진다 이렇게 말한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행위 편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16페이지 보겠습니다. 116페이지 대리행위. 대리행위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데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건데 을, 병, 갑 이렇게 되는데 봐보자고요. 대리권을 가진 사람이 계약을 맺는데 그걸 대리행위로서 했어야 되는데 이게 대리행위인데 지금 여기서는 대리행위를 봅니다. 그런데 현명주의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대리의사의 표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류현진 에이전트가 굉장히 유명하죠. 보라스라는 사람인데 그렇게 협상을 잘한대요. 협상의 달인이야. 그래서 최대한 벼랑 끝 전술을 써서 최대한 몸값을 끌어올린대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그 사람을 좋아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관리하는 선수가 되게 많은 거죠. 되게 많은데
한 구단에도 류현진 선수 말고 다른 선수도 또 뭐 그 보너스의 관리를 받는 선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에이전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계약 맺을 때 이렇게 해야 되죠. 내가 오늘 류현진 건으로 왔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현명주의야. 대리행위를 하는 거야. 그냥 계약을 해버리면 누구랑 계약을 한 거야? 누구 때문에 계약을 한 거야?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류현진 대리인으로 왔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현명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사인할 때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을이 가서 사인할 때 나 갑의 대리인 을인데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 그러면 갑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가서 말도 하고 이렇게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꼭 양식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냥 갑 이렇게 사인할 수도 있어. 또는 을 이렇게 사인할 수도 있어. 그걸 안 말리는 거죠. 꼭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좀 얘기했었는데 우리 민법의 법률행위는 불료식행위예요. 어떤 방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양식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 어쨌거나 대리행위라는 것이 나타나기만 하면 돼. 근데 이 현명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 현명이 무슨 현명한 거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명자가 이름 명자예요. 이름을 쓰는 거죠. 내가 류현진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죠. 그런데 그걸 현하는 거죠. 현이 나타날 현자. 그래서 이거 잘 모르니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현판 생각해보세요. 현판식 이런 거 하죠. 그게 뭐예요? 어떤 건물 앞에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 아니면 가게를 만들어. 근데 거기다 간판을 달아야 사람들이 무슨 식당이구나. 무슨 위원회가 있구나. 알 수 있잖아요. 판을 내걸어 두는 것을 현판. 근데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름을 내걸고 하는 거죠. 나 류현진 대리인으로 왔는데요. 그 이름을 나타내는 것을 현명이라고 한다. 현명주의예요. 이해됐죠? 어려운 말이 아니다. 예. 근데 현명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책임져야 돼. 근데 상대방도 대리인으로 왔다는 걸 알았거나 할 수 있었어. 그럼 본인한테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말한다. 요거를 잠깐 한번 볼게요. 116페이지. 이번에 대리이사의 표시에서 현명주의가 있는데 현명에다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114조 1항만 한번 읽어볼게요. 1항만. 시작. 여기서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동그라미. 본인을 위한 것임 밑줄 긋겠습니다. 그런 것을 현명이라고 한다. 그 제목에 현명의 동그라미 치고요. 표시하는 것이 현명이다. 나 류현진 대리인으로 왔는데요. 그러면서 갑의 대리인 을 이런 식으로 사인하는 거. 이런 것을 현명이라고 한다. 근데 꼭 양식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갑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자기 이름만 쓸 수도 있어요. 그랬어도 여러 가지 뭐 위임장을 제시했다든지 하면 현명이 다 된 거죠.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게 2번 현명의 방식 가시면 동그라미 2번에 갑의 대리인 을 여기다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3번 현명하지 않은 행위. 여기서 현명하지 않은 행위, 현명에다 세모해 봅니다. 현명 X다 이런 뜻이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1번 원칙.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자기 동그라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한다. 본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그래서 상, 알, 수 동그라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동그라미, 알 수 있었을 때는 수 동그라미. 이게 상알수예요. 알수를 같이 동그라미 치면 안 되고 알았거나 알 동그라미, 알수에서 수 동그라미. 그래야 이제 확 이게 눈에 들어와요. 상알수가 되면 본인에 대하여 본인 동그라미. 본인한테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말한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대리행의 하자가 나와 있는데 제 116조 1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에
의사 표시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이것들을 다 하자라고 한다. 근데 뭐 지금 이건 외울 것은 아니고요. 자세한 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그 사실 유무는 대리인 동그라미,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제안 드릴 게 있는데 제가 동그라미 쳐드린 거 외에는 많이 하시면 안 돼, 절대. 나중에 더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동그라미를 마음대로 막 쳐버리면 내가 모르는 거에다가 다 밑줄 그으면 다 모르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다 모르죠. 근데 키워드에다 동그라미를 쳐야지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중에 다 엄한 데를 이제 막 강조를 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세모해드린 것만 동그라미 세모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을 표준화에 결정한다. 대리인이 표준이야. 예를 들면 어떤 일을 좀 대신 시켰어요. 근데 물건을 만약에 샀는데 그 물건에 하자가 있네? 그러면 산 사람이 판 사람한테 책임지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 것을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안 됐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 경우에도 이게 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이 그런 하자가 있는 걸 몰랐어야 돼요. 또 모르는데 과실도 없었어야 돼. 근데 만약에 알았으면 책임을 묻지 못하죠. 근데 대리인을 시켰어. 대리인이 몰랐어야 돼. 이런 뜻인 거예요. 대리인이 알았으면 책임을 묻지 못해. 이런 얘기다. 어쨌거나 가서 산 사람이 선의무과실효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의 능력 나반인데 대리인의 능력 거기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어. 행위 능력자 세모. 거기다가 제한 능력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제한 능력자여도 상관없어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근데 그 얘기가 뭐냐 그러면 이런 거요. 갑이 만약에 대리인을 선임을 하는데 매니저를 쓰는데 미성년자를 썼다고 보자고요. 아니 보통은 성년자, 능력자한테 줄 건데 대리권을 줄 건데 굳이 그 사람을 썼네? 그래놓고 나중에 내가 한 계약이 걔가 한 계약이 미성년자가 한 거라서 나 취소할 거야. 이런 거 못하게 하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애들이 너무 바빠. 봐보세요. 좀 사는 게 약간 미덥지 못해. 그냥 좀 아리까리하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만약에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애한테 대리권을 줘서 애한테 가서 사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온 게 마음에 들어. 그러면 내버려 두고 마음에 안 들면 우리 애가 미성년자라서 나 취소할 거야.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근데 미성년자를 썼으면 자기가 썼으니까 그 미성년자를 썼으니까 그걸 핑계로 그 계약을 취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조문을 써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제한 능력자를 써라 이 말이 아니고 제한 능력자를 쓰는 건 당신 마음인데 나중에 그거 핑계로 취소하면 안 돼. 이런 뜻이다. 그 1번에 보시면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제한 능력자 동그라미 그 밑에 취소 세모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대리를 했어. 그러면 그 효과가 모두 직접 그 118페이지 봅니다. 모두 직접 본인에게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모두 직접 여기다 동그라미 쳐둡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대리권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대리행위라면 그 행위의 효과가 모두 누구한테 생긴다? 본인한테 생긴다 이 말인 것이다. 모두 그랬어. 모두 다 본인한테 생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대리의 효과다. 이게 대리의 삼면관계예요.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냥 대리권, 대리행위, 효과 이렇게 가는 것이구나. 이 정도 받으시고요. 그걸 할 때 막 외우려고 할 게 아니고 그 구체적인 사례들 우리 애를 위해서 내가 학원에 가서 계약을 맺었을 때 그 수강권이 우리 애한테 생기네. 뭐 박보검 BTS 에이전트가 무슨 계약을 맺었더니 그 효과가 에이전트한테 생기는 게 아니고
박보검, BTS한테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네. 출연 계약이 그 사람들한테 이루어진 것이네. 이런 구조를 알아두면 되죠.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복대리 들어가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